절대 생강차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소리 없이 말라 죽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 60살 이후에 생강을 잘못 드시면 급성 콩팥 손상 위험이 2.7배까지 치솟는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허리 한번 못 펴고 헌신하시다가 이제 겨우 내 건강 좀 챙겨보려고 몸에 좋다는 생강차를 정성껏 끓여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정성이 도리어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었다면 정말 억울하고 가슴이 먹먹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23년간 콩팥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온 전문의 한정우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환자분들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드시다가 콩팥이 완전히 멈춰서 실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생강을 믿고 드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이어져 온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생강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콩팥을 되살리는 올바른 생강 활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몸속에서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인데 하루에 무려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이것은 큰 생수통 90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자극적인 것이 들어와도 거뜬하게 걸러내지만 60살이 넘어가면 이 필터가 낡아서 구멍이 막히고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살 이후에는 매년 콩팥 여과 기능이 약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살이 되면 이미 콩팥 기능이 젊은 시절의 73%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20년 넘게 쓴 에어컨에 무리하게 전기를 넣으면 시원해지기는커녕 모터가 과열돼서 타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콩팥은 이미 풀가동 중인데 거기에 감당 못할 자극이 들어오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의학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본래 성질이 매우 뜨겁고 매운 식물입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심장을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게 만들고 온몸의 열을 확 올려서 땀으로 수분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활력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는 마른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잠깐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콩팥이 제대로 일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강이 열을 내서 땀으로 수분을 쏙 빼가면 콩팥은 부족해진 수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쥐어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집 정수기로 비유해 드릴게요. 정수기에 물이 충분히 공급될 때는 필터가 깨끗하게 잘 걸러줍니다. 그런데 물 공급을 확 줄여버리면 필터가 마르면서 열이 나고 결국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에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경우 콩팥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대비 31%까지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강차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물 대신 드시면 실질적인 수분량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콩팥 세포들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직접 치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68살 오복순 여사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 여사님은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다 은퇴한 분이셨는데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실 정도로 체력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손주 셋을 돌보시면서도 건강만큼은 또래 중에서 으뜸이라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생강이 면역력의 최고라는 방송을 보시고는 그날로 시장에서 생강을 한 보따리 사다가 꿀에 재워놓고 맹물 대신 수시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후끈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질 않으며 입이 바짝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님은 이것을 그저 명현 반응이겠거니 생각하시고 오히려 생강차 농도를 더 진하게 해서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등산을 다녀오시던 오 여사님이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며느리분이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 여사님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18회를 넘나들었고 혈압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콩팥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8배나 높게 찍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심장 문제가 아니라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이었습니다. 콩팥이 재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한데 맹물 대신 이뇨작용이 강하고 열을 내는 진한 생강차만 드시다 보니 콩팥이 사막처럼 바싹 말라서 기능을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중환자실에서 나흘간 수액 치료를 받고 겨우 콩팥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먹다가 하마터면 평생 투석기에 매달릴 뻔했다며 손주들 앞에 못 볼 꼴 보여줄 뻔했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이제 겨우 자기 몸 좀 챙겨보려는 그 정성이 독이 되다니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오 여사님은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로 콩팥 기능이 예전의 78% 수준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콩팥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소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에 잘 다니시던 분이 이제는 몸이 피곤해져서 예전처럼 오래 놀아주질 못한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자식들이 직장을 빼야 하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넣는 것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맹물은 밍밍하다고 싫어하시면서 종일 진하게 우려낸 생강차나 약초 달인 물을 물 대신 드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차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생강차를 맹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면 탈수가 와서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여러분, 생강이 단순히 물 대신 많이 마셨을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생명을 지키기 위해 드시는 바로 그것과 생강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끔찍한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 그 안에 혈관이 막히지 말라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가 들어있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정말 뼈에 새기시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생강차가 이 약들과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 혈관은 터진 수도관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생강을 그저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한 식물로만 알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막상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에는 아스피린의 핵심 원료가 되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강 자체가 천연 아스피린인 셈입니다.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막고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이미 병원 약을 먹어서 피가 묽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똑같은 작용을 하는 생강의 진한 성분이 또 들어온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피가 맑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맹물처럼 너무 묽어지게 되는 치명적인 과잉 반응이 일어납니다. 삼성서울병원 혈액내과 연구에 따르면 와파린과 생강을 동시에 섭취한 환자군에서 출혈 위험이 3.4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드릴까요? 세탁기에 세제를 한 스푼 넣으면 빨래가 깨끗해지지만 3스푼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넘치면서 오히려 고장이 나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한 스푼을 넣었는데 생강으로 또 한 스푼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너무 묽어져서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쉽게 터지고 한번 피가 나면 도무지 멈추지 않는 위험천만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우리 뱃속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느라 늘 거칠게 움직이는 장기라서 미세한 상처가 수시로 생깁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살 이상에서 항응고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생강을 고농도로 섭취한 경우 위장관 출혈 발생률이 일반 복용자 대비 1배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아무는 아주 작은 상처가 아스피린과 생강의 합동 공격을 받으면 피가 멈추질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위출혈이라는 무서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에서 피가 줄줄 새고 있어도 겉으로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서 본인이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적당한 혈압이 펌프 역할을 해서 콩팥이라는 필터로 피를 끊임없이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위장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온몸의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순식간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끊기는 겁니다. 우리 콩팥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를 먹고 사는데 피 공급이 끊기는 순간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모자라서 콩팥이 망가지는 허혈성, 급성 콩팥 손상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의사 생활 23년 동안 가장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살 장기영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장 어르신은 한평생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하고 큰 소리 치실 만큼 고집이 세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전형적인 분이셨어요. 장 어르신은 1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혈액 응고 방지약을 매일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한파에 으슬으슬한 감기 기운을 느끼셨고 병원 약보다는 뜨끈한 민간요법이 최고라며 시장에서 사온 생강을 껍질째 갈아서 아주 진한 원액으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은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쭉 빠지니 감기가 달아나는 것 같다며 아주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약 먹는 것보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 더 낫다는 믿음 말입니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강 원액을 드신 딱 사흘째 되던 날 밤,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새벽에 장어르신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자다가 목이 칼칼해서 깨어난 장어르신이 기침을 크게 한번 했는데 갑자기 코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휴지로 틀어막아도 피는 멈추질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당황한 어르신이 콧등을 부여잡고 거실로 나오시는 순간 이번에는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거뭇거뭇한 피를 한 바가지나 토해내고 마셨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부인과 따님의 비명소리가 새벽 아파트에 울려 퍼졌고
장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들어오셨을 때 장 어르신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58에 이완기 37까지 곤두박질 쳐서 맥박조차 잡히지 않는 쇼크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수액을 잡고 혈액 검사를 돌렸는데 결과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피가 굳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보다 6배나 느려져 있어서 사실상 온몸의 피가 물처럼 풀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콩팥이었습니다. 위장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해내면서 혈액량이 부족해지자 콩팥으로 가야 할 피가 끊겨버렸고 그 짧은 2시간 사이에 장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데 하수 처리가 멈추니 온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급하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응급 혈액 투석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새도록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가족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 번 죽어버린 콩팥세포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감기 좀 빨리 낫겠다는 그 작은 욕심이 생강과 와파린의 잘못된 만남을 불렀고 결국 평생 콩팥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가혹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장 어르신의 부인께서 나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평생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에 감기약 대신 생강 끓였다가 이 꼴이 됐다고 자식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냐고 울먹이시더라고요. 의사인 저도 그 말씀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강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웃으며 차를 마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친구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이 진한 생강차를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위출혈이 오고 그로 인해 콩팥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심장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약하고 섞어 먹지만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약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세 번째 위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시거나 주변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생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당분을 근육으로 빨리 보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약도 드시면서 혈당을 더 확실하게 잡겠다는 마음으로 생강차를 물처럼 드시거나 생강을 듬뿍 넣은 요리를 즐겨 드십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그 부지런한 노력이 우리 콩팥과 뇌세포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는 이미 우리 혈당을 정상 범위로 내리기 위해 정밀하게 계산된 양입니다. 여기에 혈당을 강력하게 깎아내리는 생강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자동차에 또다시 급 브레이크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정상 수치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저혈당 쇼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당뇨라고 하면 혈당이 높은 것만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저혈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손상되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콩팥과 뇌가 단 몇 시간 만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60살 이상 당뇨 환자의 저혈당 응급실 방문 건수가 전년 대비 18.7% 증가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요법의 병용이 원인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쉴 새 없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생강과 당뇨약의 이중 공격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바닥나면 콩팥 세포들은 밥을 굶게 되고 에너지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밧줄로 묶듯이 꽉 조여버려서 이미 굶주린 콩팥을 더 질식하게 만듭니다. 혈당 좀 더 잘 잡아보겠다고 마신 생강차가 결국 콩팥을 굶기고 숨통까지 조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불규칙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에는 위험성이 젊은 분들보다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건드리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혼자 사시는 65살 신명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 여사님은 몇 년 전 남편분과 사별하시고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폐해 안 끼치겠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신 여사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밥도 잡곡밥만 드시고 매일 저녁 인슐린 주사도 꼬박꼬박 맞으실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하필 그날은 날씨가 유독 추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 찬장에서 생강차를 꺼내 뜨겁게 한 잔이다서 드시고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를 막아보려는 아주 소박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셨는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이 미친 듯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숨을 쉬기조차 힘든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지만 결국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녁에 맞은 인슐린으로 혈당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전에 마신 생강차가 혈당을 한 번 더 깎아내리면서 뇌와 콩팥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급성 저혈당 쇼크가 온 것입니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이 홀로 쓰러져 있던 신 여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으셨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어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온 따님이 화장실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면서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콩팥의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콩팥 기능의 27%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신 여사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몸 챙긴다고 마신 차가 나를 죽일 뻔했다. 자식들한테 못 볼 꼴 보여줘서 미안하다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신 여사님의 따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쓰러져 있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저를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갔다고 자책하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늘 밤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혈당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콩팥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존엄한 노후를 위협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뇨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생강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음식에 양념으로 조금 넣는 것은 괜찮지만
즙을 내거나 차로 달여서 농축된 형태로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핵심입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농축해서 드시면 저혈당 쇼크로 콩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면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느냐? 안타깝게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혹시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겪는 고통, 치질이나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장 운동도 느려져서 의외로 많은 분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지만 체면 때문에 병원에도 잘 안 가시고 그냥 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좀 아파도 참고 넘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고 생강차를 드시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생강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질은 열을 내고 혈관을 넓혀서 피를 빠르게 돌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이 되지만 이미 혈관이 부풀어서 피가 고여있는 치질 환자나 위벽이 헐어서 피가 배어나오는 궤양 환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환부로 피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콩알만 하던 치질이 주먹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심한 출혈을 일으킵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매운 진저올 성분이 상처난 위점막을 직접 자극하면 상처가 다시 터지고 궤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위장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치질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감기 기운 때문에 생강차를 드셨다가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혈이 심해져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했던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차갑다고 무조건 생강을 드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 피가 나고 헐어 있는 곳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깊은 한숨을 내쉬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약 먹어도 안 되고 당뇨약 먹어도 안 되고 위장약해도 안 되면 도대체 생강을 먹으란 건지 말란 건지 하고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평생 좋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위험했다니 혼란스럽고 허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그 허탈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콩팥에 독이 된다고 해서 그 좋다는 생강을 아예 버려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 강도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 손에 들리면 훌륭한 도구가 되듯이 생강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방법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강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대추입니다. 많은 분이 대추를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한의학에서 대추는 모든 약재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천연의 중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이 불처럼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져서 콩팥의 수분을 말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추는 정반대로 우리 몸에 부족한 피와 수분을 채워주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은 대추의 부드러움에 감싸여 무뎌지고 대신 생강이 가진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서 우리 콩팥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거친 야생마에 고삐를 채우면 훌륭한 명마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연구에서도 생강과 대추를 1:2 비율로 배합했을 때 생강의 자극성은 67%까지 줄어들면서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1.4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 한 톨에 대추 2알, 이 황금 비율을 지켜서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팔팔 끓이시면 안 됩니다. 은근하게 천천히 우려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추의 달콤한 성분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추 씨 속에 들어있는 신경 안정 성분이 우러나와서 콩팥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대추를 넣으실 때 칼로시 주변에 칼집을 두세 번 내주시면 속에 있는 좋은 성분이 훨씬 잘 우러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효과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비용이요. 시장에서 생강 한 톨에 몇백 원, 대추 한 줌에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치를 해도 5,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우리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최고의 약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늘 피곤하신 분들에게 이 대추 생강차는 콩팥이라는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보약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린 환자분들 중에서 석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셨을 때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대추보다 더 강력하게 위장을 보호해주면서 콩팥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려주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3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실용적인 비법입니다. 두 번째, 우유 대신 두유를 짝꿍으로 삼으세요. 많은 분이 위장을 보호하려고 생강 라테, 즉 우유에 생강을 타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성인의 73%가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우유만 마셔도 배가 꾸르륵거리고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콩팥에서 수분을 빼앗겨서 생강을 안 먹느니만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유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매운 진저울 성분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는 천연 코팅막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생강의 따뜻한 열기는 그대로 보존해주고 콩팥으로 넘어갔을 때는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는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사실 이 두유 생강차는 제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그 효과에 감탄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50살 중반을 넘기면서 밤샘 당직을 서고 나면 어김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으슬으슬한 기운과 함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데운 무가당 두유 한 컵에 얇게 썬 생강 두세 쪽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서 천천히 씹어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꽉 막혔던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콩의 고소함이 생강의 알싸함을 잡아주니 맛도 좋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합니다. 제 아버님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평소 고생하시던 소화 문제가 한결 나아지시고 얼굴에 혈색이 도셔서 지금도 매일 아침을 이 두유 생강차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중에서 파는 무가당 두유, 달지 않은 두유를 선택하시고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 넣은 다음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콩 비린내를 잡고 싶으시면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만 톡 뿌려주세요. 계피 역시 콩팥에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훌륭한 약재라서 두유, 생강, 계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최고의 콩팥 보호 조합이 완성됩니다. 비용이요? 두유 한 팩에 1,000원도 안 합니다. 생강은 시장에서 한 덩이면 한 달을 드실 수 있고 계피가루도 소량이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 챙기는데 돈이 많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추 생강차도 아무리 좋은 두유 생강차도 이 절대적인 시간의 법칙을 어기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강은 반드시 낮에만 드셔야 합니다. 우리 옛 의서에
아침에 먹는 생강은 인삼보다 낫지만 밤에 먹는 생강은 독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에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활동을 줄이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특히 콩팥은 하루 종일 걸러낸 독소를 조용히 배출하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콩팥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수리되고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생강에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들어오면 잠들려던 콩팥이 화들짝 놀라 깨어나서 억지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밤 11시에 퇴근했는데 갑자기 다시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콩팥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소를 배출하기는커녕 열독이 쌓여서 콩팥이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시간생물학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저녁 이후 열성식품 섭취 시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낮 시간 대비 23% 감소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 시간대가 생강을 드시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콩팥에도 안전합니다. 해가 지는 저녁 이후에는 콩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강차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루에 드시는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추 생강차라도 하루 2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곳입니다. 적당히 꾸준히. 이것이 우리 콩팥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의 콩팥 건강이 걸린 문제이니 이 정리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생강과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위험한 궁합 4가지입니다. 첫째, 생강차를 맹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면 탈수가 와서 콩팥이 급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구의 오복순 여사님 사례를 기억하시죠? 물은 반드시 맹물로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둘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진한 생강차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장기영 어르신처럼 피가 너무 묽어져서 위출혈과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은 생강을 농축해서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수원의 신명숙 여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 양념으로 조금 넣는 것은 괜찮지만 즙이나 차로 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치질이나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도 진한 생강은 삼가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 3가지입니다. 하나, 생강과 대추를 일 때 이 비율로 약한 불에 30분 이상 달여서 드시기. 둘,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에 생강을 넣어 드시기. 계피가루 살짝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셋,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드시고 하루 2잔 이내로 지키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생강은 우리 콩팥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작은 지혜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가 아니라 건강하고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가장 큰 유산을 남기시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 졸업식에도 결혼식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가 되어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